안녕하십니까. 흥미유발 한박다식 자유분방 과학 토크쇼 다락방의 장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락방에서 재치와 외모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락방에서 지식과 젊음을 맡고 있는 최정훈입니다. 아, 젊음을 맡고 계시네. 맞네. 아, 요게 정답이네. 자, 오늘도 이제 풍성한 토크를 위해서 우리 특별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바로 국민 건강 멘토 박민수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건강 지식을 쉽게 풀어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헷갈려하고 네.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외우신 거예요? 예, 아까 수현 씨가 외모 담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이 정도면 뭐 나쁘지 근데 않잖아요. 여기 모이신 네 분들이 이제 얼굴도 다르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성격도 다르고, 네. 네. 그다음에 키도 다르고, 네. 학교 때 성적까지도 달라요. 성적이 다들 좀 공부 많이 성적도 다른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거든요. 가장 큰 영향은 엄마죠. 엄마, 아빠, 유전자.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막 저기서 걸어 나오시고. 그 우리 엄마 그랬거든요. 너 이거 안 먹으면 키 안 큰다. 안 컸잖아요. 안 먹어야 돼. 어머니가 정답을 알고 계셨네요. 네? 그리고 그럼 오늘 엄마예요? 어머니 말을 우리 엄마가 주제예요. 어머니 말을 잘 들으면 먹다가 자다가 떡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금방 오늘 하실 주제를 미리 한 20년 전에 예측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효인가요? 효도? 사랑. 5월이에요, 지금? 그리운 어머니. 그 비밀이 뭔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막 호기심과 궁금증을 마구마구 샘솟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가 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호르몬 누구 때문에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네, 우선 이 호르몬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 호르몬, 이거 도대체 무엇인지 정의부터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는 걸백 지식 담당 정문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말 버벅하신 거니까 네. 어제 공부 늦게까지 하다가 피곤했네.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네, 호르몬은 그리스어로 자극한다,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네. 우리 몸의 한 부분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타고 표적기관으로 이동하는 화학 물질을 뜻합니다. 1902년 생리학자 윌리엄 베일리와 어네스트 스탈링에 의해서 호르몬이 최초로 발견되었는데 그때 발견한 호르몬이 바로 세크레틴입니다. 세크레틴. 네. 전 사실 그 호르몬 하면 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요거 기억나는데 좀 궁금한 게 사실 남자한테만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자한테만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차이는 무엇인지 좀 헷갈려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네.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아버님 같으면 여성화가 되고 어머니들이 힘이 세지고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맞는 모습을 그러니까 가끔 보죠 이게. 우리 남자하고 여자는 다 이렇게 양성적으로 이제 다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남성 호르몬은 뭐냐면 남자의 이제 생식기 그리고 우리 고안 쪽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이 주이고 여자는 이제 여자분들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줍니다. 사춘기 전에 뭐 적어도 한 10세에서 12세 때 사춘기 때 그게 결정적으로 발현이 되어서 남자를 남자로 만들고 여자를 여자로 만드는 이제 2차 성징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아기를 낳고 그럴 때 하는 이제 생식 작용에 작용을 하거든요. 지금 성호르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성호르몬 외에도 호르몬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알만한 그런 호르몬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아까 키에 관련된 거, 키. 성장과 대사를 촉진시키는 데 관련되는 성장 호르몬. 네네.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 네. 그다음에 밤에 잠을 자게 하고 황산화 역할, 독소를 제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멜라토닌. 멜라토닌. 그다음 앞에 사랑하는 애인이 나타났을 때 그 애인을 쟁취해야 되겠다고 할 때 힘을 나게 하는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기쁨을 느끼지만 이제 우리 게임이라든지 어떤 쇼핑 같은 데 중독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이 종류는 무무제 3,000개 정도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네. 구체적으로 80에서 100개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어떤 이름인데 네. 그럼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인지 조금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신경계는 연결되어 있죠. 네. 그리고 호르몬이 있는데 호르몬은 이제 혈액을 타고 우리 몸의 곳곳에 표적 조직에 가서 흐르는데 모든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들이 바로 호르몬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듣거나 어떤 감정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럼 기억력에까지 작용하는 것이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이제 조절자이자 어떤 작동자, 운전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게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 혈액 속에 있는 그 어떤 물질의 농도와 그다음에 이걸 분비하는 기관, 호르몬이 자극되는 분비 양과의 어떤 긴밀한 연결을 통해서 우리 몸이 끊임없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죠. 만약 이제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보거나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그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면은 또 까먹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덜 네.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더 확실하겠죠, 시각적으로. 네. 사진 한 장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이요? 예, 사진 한 장을 준비인데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신 분으로 등재되신 분인데요. 가장 크신 분이면 얼마나 키가 2m 72cm입니다. 2m 70이요? 예. 그럼 뭐 제가 173이거든요. 2m 72면은 천장까지 높이보다도 더 높은 예. 와 뭐 어마어마하네요. 버스보다도 높은 거 아니에요? 그 버스 높이보다. 그 로버트는 태어나고 며칠 후에 이제 어떤 머리에 어떤 문제 때문에 수술을 받았는데 이때 수술 부작용으로 뇌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어떤 부위가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체의 끝부분이 끝없이 계속 자라는 말단 비대증, 다시 이야기하면 거인증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해서 이 막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성장호르몬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멈추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나이가 들면 이제 세포들이 변이가 일어나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는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어느 시점이 나오면 적절하게 나오면서 신체의 어떤 재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만 하는 겁니다. 아, 성장 호르몬이 키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암도 키우고. 그러니까 다 키울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 그럼 자신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적게 나오고 있는지를 어떻게 뭐 자가 체크가 되나요? 이제 호르몬 자체가 이제 우리 몸에다가 네. 이야기를 하죠. 신호를 보내는 신호를 거죠. 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호르몬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잘 분비가 되고 있는지, 네. 네. 그다음 피드백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바로 호르몬 자가 진단법. 아, 자가진단. 자가진단법. 아, 이렇게 좀 10가지가 있는데 예. 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도. 저는 빨리 병원을 한번 가야 돼요. 또 많이 나오셨어요. 불면증도 그렇고. 아니, 뭐만 체크만 하면 네. 거의 무슨 콜렉터처럼 다 체크를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어. 여기 다락방에서 질병 담당이죠. 네. 정말. 예, 다들 이제 체크 하셨죠? 네네. 네. 예, 몇 개나 넣으셨을까요? 저는 조금 아리까리한 거 있는데 한 3개 정도 나와요. 피부가 푸석거리고 주름살이 좀 늘었다. 하하. 감정 조절이 쉽지 않고 우울하다. 약간 눈물이 많아졌어. 여성 그래 식사를 했는데도 뭔가 먹고 싶다. 아, 밥 먹고 나서 꼭 과자,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땡겨요. 아, 그 요즘 식사를 충분히 안 하셔서 그래요. 다이어트 한다고. 저는 한 2개 정도? 피부가 푸석거리고 주름살이 늘었다? 이거는 요거 다락방 이거 찾아가고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밤에 잠을, 아, 밤새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이어지는 게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이거 진짜 또 저는 또 문제예요. 네. 저는 사실 6개 나왔어요. 6개요? 6개요? 10개 중에? 운동을 해도 자꾸 살이 찐다. 네. 이건 다 공감하지 않나요? 이건 당연한 거 다 그렇지 않고. 두 번째는 피부가 푸석거리고 주름살이 늘었다. 그리고 막 자글자글해요.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불면증에서 했던 것처럼 그 이유 없이 짜증이 잦아졌다. 해가 뜨는데 짜증이 나. 왜 땡땡이야 이렇게. 그리고 막
또 다섯 번째는 늘 피곤하고 쉬어도 네.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과 이거 요즘 되게 강해요. 식사를 했는데도 배가 고프다. 도너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단팥빵. 단 거. 아 미치겠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의 상태가 좀 어떤가요? 네. 그래서 우리 거의백은 이제 합격이시고 예, 카트라인이시고 커트라인. 아직도. 그렇죠.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아니 진짜. 의사 선생님만 보면 입원하라는데 어떻게 되는 거? 어디로 입원해야 되는 거야? 어느 과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되면 네. 이제 호르몬 주의,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고 있으니 주의해라 그런 단계이고 5개까지 이상이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호르몬의 어떤 균형 시스템 자체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접어들고 있으니 네. 문제 이제 전문의에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미리미리 이제 건강 부분을 이제 체크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장풍쌤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공감을 했던 게 예. 운동을 아침마다 하거든요. 근데 옛날만큼 살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 운동하고 나면 그래도 좀 효과가 바로바로. 효과가 좀 많이 보이는 편이었다면 요즘은 효과가 좀 적거나 그래요. 예. 이게 좀 호르몬과 관련.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이유도 그냥 나이살이다.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죠, 나이살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실제 다이어트도 호르몬과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이제 배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고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음식 자체가 다 이렇게 에너지가 지방 조직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죠? 네. 지방 축적되니까 이때 지방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네. 렙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지방세포가 이제 그런 어떤 음식의 에너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왔다고 느끼면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서 렙틴을 분비해서 배부름을 느끼게 하면서 음식을 그만 먹으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이제 호르몬이죠. 네.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렐린은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음식 먹으면 제일 먼저 어디서 받아들이죠? 위죠. 그래서 위장에서 분비됩니다. 위가 비었을 때, 위가 비었으니 음식을 먹으라 이제 배가 고프다. 공복 상태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게 그렐린인데 이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이 깨어지면 음식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고 그다음에 배가 전혀 이렇게 배가 비어 있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은 네. 그 허기를 느끼는 그런 거식증이라는 식이장애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음식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배가 부른 걸 못 느끼겠다 그러신 분들 보면 급하게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몸이 신호를 줄 시간이 부족한 건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그 탄수화물 중독이라든지 이제 뭐 지방 중독 있는 사람들은 음식이 있으면 빨리 먹어 치워버리잖아요. 근데 아까 렙틴은 언제부터 분비가 되냐면 식후 20분부터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식후 20분이 되기 전에 식사를 다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배가 충분히 먹었는데도 배가 부른 포만감을 못 느끼죠. 그래서 가식하기 쉽고 두 번째 다음 식사 때 아까 자기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이제 먹지 못했다고 이제 착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보상으로 더 많이 먹게 되죠. 비만이나 이제 다이어트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그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이제 허기가 지겠죠. 네. 식욕이 이제 계속 폭발한다는 배고프고. 거죠. 근데 그렐린은 언제 많이 분비가 되냐면 새벽 2시에 그때가 맛있어. 아니 그때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난 1시 40분부터 어플 키잖아. 2시가 제일 반드시 이제 새벽 2시에는 조금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잠이 들어있는 게 중요하겠고 또 우리 잠자는 수면 시간이 네. 짧아도 그다음에 그렐린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살을 찌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또 체크한 것 중에 요즘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하지만 그냥 저는 좀 아침에 일어나면 좀 푸석푸석하고 뭐 주름이 막 맞아. 많아지고 막 하는 것도 우리 셋 다 지금 그거를 맞아요. 다 골랐잖아요 이거. 사실 그런 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호르몬 때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호르몬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죠. 호르몬 관리만 잘해도 10년은 젊어진다. 오, 그 정도나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25세가 지나면 성장이 멈추고 노화가 시작되는데요. 네. 노화는 이제 호르몬의 발생, 분비, 조절의 변화가 생기면서 호르몬의 분비량이나 기능이 감소해서 비정상적으로
되면서 발생하는 거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40대 중후반. 그 시기 때를 뭐라고 그러죠? 갱년기. 갱년기. 아이고 얼마 안 남으셨네. 예. 그 시기가 이제 모든 호르몬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호르몬의 기능이 다 쇠퇴하고 자기가 얼마나 호르몬을 잘 관리했나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타나는 시기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 그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제가 2개를 살펴봤더니 예. 성호르몬과 더불어서 젊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호르몬 이제 해춘 호르몬, 젊음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20세 때까지는 성장판을 늘리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요. 네. 이제 20대가 지나면서는 세포를 재생시키고 지방을 분해시키고 단백질을 합성하고 고장난 어떤 세포, 손상받은 세포들을 복구시키는 역할을 하는 아까 재생 및 복구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재생과 복구도 하는군요. 키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문제는 성장 호르몬은 20대부터 10년마다 14.4%씩 줄어들어서 네.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개인차가 굉장히 많은 호르몬입니다. 개인차. 저희 얼마 전에 제 50대 이제 동창, 여고 동창이 오셨는데 한 분은 동안에 생체 나이가 40세, 네. 한 분은 약간 노안에 생체 나이가 60세. 네. 무려 같은 나이인데 20세였던 차이가 있었는데 그 두 분의 성장 호르몬의 차이가 무려 3배였어요. 그러면 진짜 저는 이 성장 호르몬이 사실 전 청소년기 때 그냥 일찍 자서 뭐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지 키가 큰다 막 이렇게 얘기가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았는데 그렇다면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성장 호르몬을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그 같은 50세인데 네. 노안이셨던 생체 나이가 무려 네. 자기 달력 나이보다 10살 더 많았던 분의 생활 습관 중에서 하나 문제가 되신 분이 있었는데요. 네. 네. 채식을 하시면서 아예 고기를 안 드셨어요.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고기를 지나치게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문제죠. 네. 물론 고기 안에 이제 지방산이 있으니까 네. 우리 그 콜레스테롤 올라갈 수 있으니까 문제지만 고기를 너무 먹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단백질.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중에서 완전 아미노산 중에 아르기닌 자체가 아르기닌이나 이런 완전 아미노산 여러 가지가 성장 호르몬 비롯한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재료이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만들 재료가 없으니까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는 이제 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약간 식습관이 안 좋더라도 맞아요. 보상이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필수 아미노산을 반드시 섭취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고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깊은 잠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를 곤다든지 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깊은 잠을 못 자겠죠. 네. 그다음에 TV를 켜놓고 자면 계속해서 소리가 나오고 빛이 나오고 가능이 되면 젊은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가장 안 좋은 습관 하면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게 되면 블루라이트가 계속해서 자기 쪽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창풍 쌤 잠 거의 안 자잖아요. 아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잠만 푹 잤어도 저는 190이에요. 제가 성장 호르몬이 장난 아니게 나왔을 텐데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게 키가 안 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화로 연결될 줄은 진짜. 아니 선생님 이야기가 아니라 성장 호르몬 이야기가 왜 그러세요? 왜 웃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네. 호르몬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막 만병통치약처럼 네. 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호르몬에 대해서도 되게 속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많이 들어봤던 얘기 같은데 네. 야한 생각을 하면 머리가 빨리 자란다. 머리카락이 빨리 그거는 자란다. 정답 아니에요? 이 얘기 맞는 듣고 이제 얘기일까요? 머리 단발로 자른 친구들이 야한 생각 그렇게 많이 했어요. 머리 빨리 기르려고. 아니 우리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있어요. 니들 야한 생각하니까 머리 빨리 자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혼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야한 생각을 하는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 이러면 이제 남성 호르몬, 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있구나. 특히 이제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야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반드시 증가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야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체모는 몸에 있는 털은 늘어나지만 오히려 탈모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털이 늘어나는데 탈모는 왜? 아 남성 호르몬하고 탈모랑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탈모약 중에서 네.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런 작용하니까 오히려 야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제 머리가 많이 나는 건 아니니까 야한 생각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네.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남성 호르몬이 좀
좀 많이 분비되는구나 이런 걸 또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물론 이제 남성 호르몬을 검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피를 검사해가지고 네.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혈액 속에서 검사하는 게 가장 이제 정확하지만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바로 남자분들의 얼굴 크기를 통해서인데요. 얼굴 크기. 얼굴 크기요? 얼굴이 뭐 크면은 뭐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뭐 이런 건가요? 난 지금까지 털의 양인 줄 알았어요. 지금 여기 남성 스태프들 많은데 서로 얼굴하고 쳐다보고 지금 서로 내 얼굴이 큰가 작은가?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얼굴 크기는 양쪽 강대뼈 사이 너비를 네. 눈썹에서 윗 입술까지 길이로 나눈 얼굴 네. 너비를 말씀드리는데요. 네. 얼굴 가로 길이가 긴 사람이 좁은 사람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이 많을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많다. 예. 얼굴이 이게 좁아야 가로로 된다. 길수록 아니, 얼굴수록. 넓을수록. 네, 가로로 길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다. 그러면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장훈 쌤 제가 뵀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나는 진짜 병원 가야 돼. 그렇게 눈물 나고 먼저 적어. 아니 딱 봤는데 굉장히 재울 필요 없이 좁으시고 그에 네. 비해서 수현 네. 씨는 얼굴 자체가 작지만 저는 진짜 쌤보다는 조금 네. 더 네. 가로가 전 긴 것 같아요. 남자죠. 예? 저는 이게 장군 이게 쌤. 아, 굳이 안경까지 이렇게 벗으시면서 저는 계속 적극적으로 이게 잘하고 있어요. 여기 얼굴이 계속 괜찮습니다. 아, 수현 씨 너무 그 자신만만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얼굴에서 그렇구나. 아니 본인들이 봤을 때 서로 가져가고 마서 너는 많다 적다를 대충. 대충. 내가 적어도 너보다 많다 이런 느낌은 가질 수 있겠군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얼굴 골격에 영향 미치는 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꼭 100% 정확한 거는 아니니까 그런 경향성이 예, 그런 있다. 경향성이 있고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남성 경영인지 아닌지를 네. 측정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아, 근데 그 얼굴 비율이 여자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성 호르몬은 이제 골격 그거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관한 이야기로 이제 하여튼 얼굴에서도 이런 남성 호르몬 수치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옛날부터 관상이 좀 어떻게 보면 일리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부분에서 드네요. 일리인데 예.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광대가 넓다 발달돼 있다 그러면- 이러면은 또뭐 남성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많은 관상인가? 그러면 이 호르몬을 평상시에 좀 건강하게 잘 지켜놓으면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방법들도 있을까요? 예 건강한 호르몬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센 호르몬 힘이 센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네. 힘이 센 호르몬을 만드는 원칙이 센 원칙입니다. SSEN 원칙. 센. 스트레스 S 첫 번째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까 이야기했던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네. 뭐 멜라토닌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가장 큰 적이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슬립 네. 잠이죠. 아, 하루에 8시간 정도 자기 몸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자고 잠을 잘 때는 아까 빛과 소음을 확실하게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E 엑서사이즈. 네. 엑서사이즈입니다. 운동.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의 가장 큰 창구가 어디냐면 여기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네. 제가 운동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세요. 예. 무릎을 모아 보십시오. 앉아서 하는 예, 건가요? 앉아서. 예, TV 좋네요. 보시면서 하시면 네, 되는데요. 지금 다 같이 한번 보시고. 자, 무릎을 모으고 자기 무릎을 자기 몸 쪽으로 당깁니다. 당길 때 숨을 내쉽니다. 그다음에 언제까지요? 들이마시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바닥에 닿으면 효과가 없죠. 자, 다시 내쉬면서 올립니다. 힘든데요. 자, 이거 위에 정지 동작을 가져야 돼요. 힘드시죠? 내리고 다시 오늘따라 꺾이는 들이마시고 걸 줘가지고 너무 자, 힘드네. 이렇게 하면 뭐냐면 네. 허벅지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질이 좋은 허벅지 근육이 되거든요. 이걸 하루에 30회씩만 해주면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됩니다. 그만큼 그러다 운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 진짜 예. 되게 좋다. 네, 지금- 굉장히 간단해서 좋네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중에 하나가 뉴트리션. 영양. 영양. 6대 2대 2로 이렇게 섭취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네. 잘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면 센 호르몬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쌤.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사실 우리 몸의 어떤 숨은 지배자 네. 이제 호르몬이라는 주제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호르몬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요새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100세 장수 시대 우리 건강의 가장 큰 동반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호르몬이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호르몬도 재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었을 때 좀 많이 아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인슐린 호르몬. 네. 그거를 다 써버리면 당뇨가 되고 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호르몬은 쓰면 쓸수록 늘어난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아주 예쁘시네요. 아우, 예, 너무 오늘 너무 잘생기셨어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웃고 이렇게 하루에 10번 칭찬하고 10번 웃고 이러면서 긍정 호르몬들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호르몬을 아끼고 사랑할수록 우리 인생도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이쁘시니까 정문 씨 입이 이렇게 쭉 올라. 그냥 그게 그냥 예. 아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칭찬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예쁘다는 말을 좋아한 게 아니라 호르몬이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야기해 그렇죠. 줬을 때 기분 좋아질 수 있으니 해주면 좋다 이런 거죠. 자, 우리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옆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 한번 칭찬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속삭여 주는 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다락방은 다음 주에도 좀 더 흥미진진한 얘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엿보는 재미 다락방. 우리 특히 남자분들 이제 여자친구나 아내분에게 제일 뭐 이렇게 화가 나거나 이제 조금 이제 답답했던 적이 언제가 있을까요? 화가 나거나 답답해. 예. 저 글쎄 다이어트 하는데 뭐 음식 못 먹게 할 때 좀 개인적으로 그냥 화가 많으신 것 같은데. 먹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 저는 옛날에 한문 다른 건 괜찮았는데 한문은 외우면 점수가 높고 네. 안 외우면 점수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을 막 그냥 어설프게 외웠는데 갑자기 딱 걷는 순간 갑자기 뭔가가 그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난 누- Call me the best, they call me the greatest.